그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하면서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사실 비타민만 그러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보듯이 망간이 결핍되어도 만성 피로와 두통, 지구력 감소, 청력 저하 등 무수한 이상 증세가 발현되고 아연이 부족해도 피부 염증 등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감소하니 당연히 빈혈이 따르고 몸이 쇠약하고 골다공증, 손발저림 등 신경 손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몰리브덴이 부족해도 관절통, 근육통이 온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지만 이러한 아주 조금만 필요한 것도 부족하면 여러 가지 사달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미량요소의 힘입니다. 인간이야 잡식 성인이 안 먹는 게 없어 우리 몸에 부족한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많이 병을 유발합니다. 병원에 가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따른 약을 처방해 줍니다. 허준 드라마에 보면 환자가 찾아오면 진맥을 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팥을 삶아 복용하라 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팥뿌리를 삶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는 분명히 해당 미량요소가 결핍되어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복용하라고 하는 그 식품 속에 환자가 결핍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원견이 일으키는 전염병 외에 우리 몸에 어떤 미량요소 하나라도 부족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점은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두 겪는 일입니다. 사람이나 작물이나 어떤 미량 성분이 부족하면 장애를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튜브 짧은 설명상 미량 요소별 역할은 다음 영상에서 올리고 이번 영상은 미량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작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지금은 17가지 원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소, 산소, 탄소는 물과 공기 중, 즉 자연에서 식물 스스로 얻고 유기물을 주든 무기물을 주든 농부가 공급해 줘야 제대로 자라는 영양소는 1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질소, 인산, 가리가 3요소, 거기에다 칼슘, 마그네슘, 황을 넣어 다량 요소라고 합니다. 쬐끔이나마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붕소, 망간, 아연, 몰리브덴, 철, 구리, 니켈, 염소 하여 8가지를 미량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다른 영양소에 엄청 필요하듯이 작물에게도 3요소는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 훨 더 많이 필요하고 다음에 다량 요소, 그 다음에 미량 요소인데 그 비가 알기 쉽게 이해하면 100대 10대 1이라고 하면 생각하기 편합니다. 이건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해서 그렇지 식물에 따라서 더 필요한 미량 요소는 더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벼를 비롯한 화분과 작물에게는 규소를 빠뜨릴 수 없죠. 규소가 부족하면 벼가 쓰러짐 현상이 일어나니 몇 년마다 한 번씩은 규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심으면 평생을 먹는다고 선전하고 거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몰리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죠. 작물을 한 자리에 오래 키우면, 즉 연작을 하면 한 번 찾아오는 병의 충도 거기에서 살아가니 다음에는 병이 더 많이 발생한 점도 있지만 같은 영양소를 한 자리에서 계속 흡수하니 텃밭에서는 별로 병이 발생하지 않는 부추밭도 4, 5년 재배하면 부추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산나물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예전처럼 잘 자라지 않습니다. 대비나 NPK를 비롯한 밑비료를 충분히 주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미량 요소가 부족해서입니다. 그 부족한 미량 요소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 성분이 적당한 비율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들 성분 중 어떤 한 가지 성분이라도 부족하면 그 성분에 의하여 작물로 생육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리비는 채소 양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양분 이외에도 작물 생육이 필요한 여러 인자들, 이를테면 수분, 온도, 빛 등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긴 하죠.
아래 그림처럼 경우에는 다른 성분은 충분히 공급되었으나 인산 성분이 작게 공급되면 작물의 자람은 인산의 공급량만큼 하향 평균선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다른 미량 요소가 부족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기 그림은 양분율을 설명하는 그림이지만 반대로 어떤 특정 영양소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공급돼도 문제는 생깁니다. 여러 영양소 중 과잉 공급에 필요한 해가 없다는 칼륨 공급도 그 자체로는 작물에 과잉 피해가 없다지만 토양 속에 칼륨이 많으면 같은 양이온인 마그네슘이나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죠. 칼륨은 이들보다 이동 및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요소나 기타 다른 요소보다 미량 요소의 과잉 공급의 피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미량 요소를 정말 미량 요소로 알아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작물에 봉소가 부족하면 생장점의 생장이 멈추는데 수가 많이 공급돼도 생장점 위축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작물마다 질소가 더 필요한 것, 인산이 더 필요한 것 등이 있지만 미량 요소도 작물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량 요소 비료가 갖춰져 있다면 작물 심을 때부터 그 작물에는 어떤 미량 요소가 더 필요한지를 알아보면 그 작물에 몰라보기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수없는 덕목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수많은 것이 필요하고 작물도 그러한 걸 직접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건강에 좋다면 그것만 섭취하면 건강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이 무수히 많더군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는 안심은 것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가꾸고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물 또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앞에 언급한 17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모든 작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작물마다 따로 필요한 영양소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공급해 준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만 그까진 어렵더라도 작물마다 미량 요소 공급해 주는 것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든지 미량 요소는 그 양은 적어도 우리가 많이 주는 NPK와 똑같이 중요한 것을 농사 지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작물에게 오는 생리장애는 물론이고 병원균이 일으키는 상당한 병도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면 스스로 물리치는 것도 많습니다.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는 데 기하는 것은 기온이나 날씨 등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하고 건강하게 되면 허약한 사람보다 전염병에 대한 내성도 더 강하듯이 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손바닥 농장 밭 면적보다 비로 놔둔 곳 면적이 더 넓은데 앞으로 미량 요소 갖춰 놓으면 자리 차지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미량 요소에 대한 다음 영상은 각 미량 요소들이 작물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미량 요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미량 요소 쬐끔 든 영양제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 비싼 거 다 쓰고 비싼 농약 안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농약 살 때마다 느끼는 감정,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미량 요소가 든 영양제 비료를 써보고 와 정말 비싼 값을 하는구나 라고 느낀 분 들어있을 겁니다. 비싸니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부족했던 미량 요소를 해결해 주니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립이 채소 양분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향 평균선이 높아진 덕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미량 요소들을 더 싼 값에 구입하여 필요시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손바닥 농부가 한 방법이지 표준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